이게 우리가 그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탁관계, 신뢰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자, 아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그 신뢰관계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 수 없어요? 엄격한 이런 공식으로서는 우리가 결정될 수 없고, 자, 이러한 신뢰관계라는 것은 언제 존재하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믿음의, 그죠? 신뢰의 역사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또 가족의 관계라든지 또 그 높은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죠? 그런 트레이닝이라든지 혹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멘토와 멘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보다 높은 관계에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또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죠. 또 나리지가 있다든지 퍼스펙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confidential relationship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들을 바로 요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confidential relationship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이 자, 그죠? 의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뭘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떤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 도미넌스 같은 경우 있는 경우, 도미넌스라는 건 뭐가? 이 사람보다도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런 멘토 입장에서 멘티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멘티는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정말로 그냥. 그리고 뭘까요? 이런 릴라이언스, 그냥 의탁관계, 그냥 신뢰하고 따르는 의탁관계.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뭐 도미넌스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미세할 정도로 자기가 높은 경험도 많고 기업을 한 수십 년 했어.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해안도 있고 지각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복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 관계가 컨피덴셜 리레이션십. 이게 바로 릴라이언스와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 멘토가죠. 멘토. 이게 멘토 관계. 자, 이게 릴라이언스하고 도미넌스라는 게 바로 키죠. 키. 이게 멘토와 멘티 관계인데 멘토 역할이죠. 멘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문, 그죠? 기업의 자문이라든지 혹은 자문과 그런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보게 되면 뭐 지식이라든지 많은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피자문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어떤 돈도 많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불평등이죠. 그 결과에 의한 불평등이죠. 이네퀄리티니까 멘토와 멘티 사이에 불균형, 불공평한, 불균형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뭐예요? 자문자한테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자, 과도한 불평등한 조항을 우리가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또 셀프 딜링을 자기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resulting inequality.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카먼노의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inequitable term이죠. 그죠? 공평하지 않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조건을 강요한다든지, 이기적인 강요한다든지, 또 셀프링, 자기 거래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 뭐랄까요? 너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려고 너무 그 사람 따라하기도 벅차. 너무 압도적이야. 이렇다면 뭘까요? 이게 멘토의 관계죠. 멘토인데 이 멘토가 뭘까요? 멘티라는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이런 관계 속에서 약탈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약탈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을 먼저 약탈하면 되겠어요? 이런 관계를. 정말로 우러러 봐도 새까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모든 게 풍부한 사람이 멘토로서 나와가지고 멘티가 뭐 새로 이제 창업한다고 뭘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그걸 서프라이 역할도 한다고 또 따지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고 육성해야지. 거기서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쇼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피고인 베네디트라는 사람이, 쇼를 이제 자문자로서 이제, 채용을 했어요. 자신을,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우리가, 기업을 만들려는데 도와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제조하고, 이러한 의료 기기를 이제 제조하고 이제 마케팅하는, 판매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쇼라는 사람을 이제 채용했네요. 그러니까 쇼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직원이겠죠.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 야, 이건 커미션 달라. 커미션 왜 지급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네티가 뭐래요? 너 여기 신뢰 위반이다. 신뢰관계 위반이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반소를 한 거죠. 반소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자, 여기는 뭘까요? 이러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죠. 당사자들은 사실상, 계약을 체결했다. bargain for exchange.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사실상.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bargained for exchange니까 bargained for exchange. 사실상 계약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사실상의 계약을 사실상 de facto 사실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대로 이행하면 돼. 계약대로만 하면 돼. 계약대로. 거기에는 신뢰관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까요? 이게 계약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사실상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멘티를 자문하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계약대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컨피덴셜리티에 신뢰관계가 더 높은 게 많죠. 이게 더 높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뭘까요? 이러한 일상적인 상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계약에 의한 상거래 활동 사이의 신뢰관계는 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부한 거죠. 까지 넓히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 참가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예측지 않은 어떤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상의 서로의 신뢰관계가 그죠? 있는 것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죠. 이 엄격한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뭘까요? 신뢰관계는 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상거래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우리가 신뢰관계는 그냥 계약금은 족하지 그걸 플러스 알파의 신뢰관계까지 넓혀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쇼 케이스에서 쇼와 베네디티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판결한 내용이죠. 이 판결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신뢰관계는 일상적인 상거래 내용에서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관련 서류에 하게 되면, 자, 페인터라든지 데니터가 사실상에 누구 하나, 또, 그죠? 월등한 어떤 지식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확실한 재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둘 다 뭐 비슷해. 그래서 프리딩이라는 건 뭘까요? complaint, answer까지 다 포함된 거죠. 프리딩이라는 건 한마디로 관련 서류, 소송 관련 서류를 살펴보건데, 사실상 페인터가 우리가 관계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사실상의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가 시작 관련해서 요구되는 비용의 그죠? 자신의 부분을 제공했고, 더욱이 관련 서류에 의하면 자, 이러한 사실상의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이익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콜래보레이션, 한마디로 협력을 위한 거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 상거래에 불과하다. 서로 이익을 위한 상거래에 불과하지.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월등한 어떤, 그러니까 뭘까? 요 사건에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에서 뭘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케이스는 뭐예요? 우리 케이스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한 사람이 월등한 지식이 있다든지, 월등한 전문성이 있다든지, 월등한 그 거래에, 그죠? 자산이 있다든지, 충분한 자산이 있다든지, 뭐 서로 뭐, 자기 목을 다해 몫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소위, 뭔지 뭐 보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순수하게 소위 그 신뢰관계에 관한 기반으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원고 지금 처음에는 뭘까요? 계약은 위반이다. 신뢰관계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지금 상급심에서 뭐라 했어요? 이건 뭐 신뢰관계도 없다. 이건 상거래지. 한쪽이 뭐 우수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신뢰관계를 우리가 인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여기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담으면 돼요. 담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거죠. 내용들이죠. 두 번째 판례는 이게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뭔지 잠깐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누가 소를 걸었어요? 조세핀 노트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 크레머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원고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본인들 자신이 크레머 사이에 계약 자체의 제3자의 그죠? 수익자다라고 주장한 거죠. 우리가 지금 멘토와 멘티 사이라는 게 제3자 사이의 수익자라는 거예요. 수익자다. 그런 역할이다. 여기서 이제 조셉 모간이라는 사람 하에, 그죠? 소위 크레모와 사이에 계약을 맺은 제3자 수익자다. 이 조셉 모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콜롬비아 베이신 리트리트라는 어떤 기관에, 그죠? 이런 기관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레모 사회와 또 계약 사의 수익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 주장은 뭘까요? 크레머가 상대방 자체가 자, 계약을 위반했는데 자, 먼저 신원을 이건 감췄다.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두 번째 사기 허위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리트리트라는 그런 기관에 그죠? 10년이 넘게 그죠? 살도록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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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적으로 그죠? 사기적으로 유도하여
하여 신혼을 속이고 계약을 그래서 위반했다는 거죠. 사멜 크레머라는 사람은 1992년도 이러한 비영리 기관을 리트리트라는 비영리 기관을 이제 창설했고 자신이 이제 리트리트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무슨 종교 집단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조셉 모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사멜 크레먼인데 사실상 딴 사람 이름을 차용해서 허위로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조셉 모간이라고 이제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크레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위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감춘 거죠. 그리고 소위 뭘까요? 자신의 과거의 미술 콜롬비아 칼리지의 미술 학생이었다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속이고 그리고 또 사실상 상인이었다. 소매 상인은 실패한 소매 상인이었다. 이런 사실상의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감춘 거죠. 이게 뭘까요? 결국 이제 사멜 크레머라는 사람이 결국은 리트리트를 창설했는데 어떻게 하게 조셉 모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서 리트리트라는 그 회사를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사실상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콜롬비아 칼리지 이거 미술학과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떠돌이 소매상인 결국은 뭘까요? 망한 소매상인이죠. 그런 그죠. 신원을 감춰가지고 영적인 혹은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